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별의 별 소식이 다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10:35분 녹음 파일이 단독 공개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 출마를 본인이 시켰다는 내용부터 한동훈, 김은혜 등등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떠도는 천공의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이후로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비판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천공 관련 기사를 메인에 자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의 관심은 이렇게 높은데 이런 식이면 포털이 여론조작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글을 못 버릴 거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가 또 나왔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윤 전 지검장에게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폭언을 쏟아냈단 겁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폭언을 날렸던 전후 상황까지 공개가 됐고요. 오늘 오전 이성윤 검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선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성윤 검사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직접 입장문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계속 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당한 바 있다, 이런 증언을 했었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냐, 혹은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성윤 전 지검장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당한 바 있기에 증언이 틀림없는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라고 소리를 쳤단 거고요. 그때 모멸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고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고 명확히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징계 사유도 인정되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판시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재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 사실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한 건데요. 저렇게 찍어내기 보복 수사를 한다고 해서 중대 비위 행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자성어인데 정말 한심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성윤 전 지검장을 아예 좌천시켜버리기도 했는데 이런 보복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분명히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저게 대통령인지 깡패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최근 박은정 검사한테 했던 것도 보세요. 박은정 검사는 계속해서 윤석열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다 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눈에 걸렸는지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박은정 힘내라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현희 위원장을 향해서도 노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에 전현희 위원장도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습니다. 감사원 간부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고요. 물론 지금 공수처가 많은 신뢰를 잃긴 했지만 이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새해 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는데 대통령으로서 업무 안 하겠다는 거냐? 라고 되묻기도 했고요. 지금 감사원 논리대로라면 한동훈, 이상민 이들도 직권남용이자 이해충돌이란 겁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데 반드시 돌려받을 날이 올 거고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장관은 아직까지 마약 타령하고 있죠. 정신 정말 못 차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이폰 비밀번호로 장난질 치니 박희영 구청장 같은 사람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엄벌이 필요하단 거고요. 한동훈 장관의 마약 얘기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방송을 통해 공개가 됐죠. 물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그냥 국정홍보쇼였다, 자아자찬으로 끝났다, 오히려 이런 모습에 국민들의 복장만 뒤집어졌다, 민주당의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할 거냐 이거죠. 예로도 대장동의 검은 커넥션도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고도 반박하고 나섰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김만배를 압박해 100억을 받아낸 대장동 일당이 남경필 전 지사의 동생이 소유한 빌딩을 매입했다, 이해로도 50억 클럽, 윤석열 부친 집과 김만배 누나, 이런 커넥션을 어떻게 죄다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본인의 권력이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중요한 소식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까지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최근 미국에선 핵 융합 실험에 성공했다는 얘기도 나왔죠. 이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별 기대조차 안 되는 건 저뿐일까요? 이해로도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IT 영역에서도 정말 빠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가 공개한 챗 GPT도 엄청난 화제인데요.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이 왜 중요한지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내년쯤부터 생방송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볼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고 자리 잡겠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죄다 자기 사람들 주요 보직에 끼워 넣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에 휩싸였던 백경란 청장 후임으론 윤석열 55년지기의 부인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영미라는 사람인데요. 차기 질병청장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하죠. 참고로 백경란 청장도 절대로 이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서 이해충돌 소지 논란부터 자료 제출 거부 논란, 심지어 가족 논란까지 불거졌죠. 남동생이 코스닥 기업 사회이사에 지원하면서 자기 누나가 질병청장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하고 제3자가 서류를 작성했다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니 국정 운영을 어떻게 저딴 식으로 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동호회 운영하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고요.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공정상식 정의냐, 이 얘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